자, 사인 법칙 그 두 번째 시간요. 이번에는 문제상에서 이 좋은 사인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하는지를 좀 그런 거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 시간이고요. 일단은 사인 법칙을 적어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사인 각 A분의 변 A는 사인 각 B분의 B는 똑같은데 사인 C분의 C랑 똑같고 그것은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다. 이 내용이에요. 이걸 문제에 보통 적용할 때는 세 가지 측면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번 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요 앞쪽 두 부분이요. 그러니까 사인 A분의 변 A가 사인 B분의 변 B랑 똑같다는 사실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네 가지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중에 세 가지만 알면 나머지 하나가 나온다는 내용이요.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접근하는 거는 요쪽 두 부분이요. 요쪽 두 부분. 그러니까 사인 C분의 C는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다는 사실요. 여기서는 모르는 게 딱 세 개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도 똑같은 메커니즘에 의하면 두 가지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인 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대 2대 3 뭐 이런 비율이 있죠. 몇 대 몇 대 몇. 이것이 똑같아요. 변의 B랑요. 당연히 그 변은 대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내가 필요한 세 가지 혹은 2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거 두 가지. 이게 뭔지를 찾으실 때 화살 저는 자꾸 쏴보라고 하는데 원칙은 각이 변한테 쏘기로 통일시키겠습니다. 보면 분자에는요. 각 그 각에 대응하는 대변이 위에 자리 잡거든요. 그래서 1번 공식을 적용하고 싶으면 빨간 화살이 두 방이 필요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요. 화살이 한 방이면 끝납니다. 한 방만 들어가면 끝나요. 한 방만 들어가면.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히 찾는 방법은 화살을 쏴서 대응변을 자꾸 찾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꼭지점 ABC가 있을 때 그에 대응하는 대변들을 소문자로 적는 건 기본적인 약속이고요. 이렇게 있을 때 꼭지점 A가 변 대변한테 이렇게 화살을 쏘라고요. 그래야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네 군데를 확인을 하시고 어떤 특정 세 값을 알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접원의 지름이나 반지름 따위가 필요할 때는 여기도 다 표시를 해보면요. 이렇게 되는데 이 빨간 화살이 어느 쪽이든 한 방이면 끝난다고요. 한 방. 각을 알고 그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만 알면 외접원의 지름은 공짜라고요.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싹 다 지워버리고요. 자,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ABC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뭐 예를 들어 45도라고 하고 이게 뭐 60도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의 길이는 5라고 했을 때 과연 변 B는 얼마니? 이런 정말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변 AC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도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워온 것들이. 근데 만약에 머릿속에서 사인 법칙이라는 아이디어가 좀 떠올랐다면 저 같은 경우는 화살을 쏴서 확인을 합니다. 원칙은 각이 변한테 쏘기로요. 각 A가 대변 O한테 쏘겠죠. 이렇게. 근데 사인 법칙을 적용하려면 화살이 두 방이 필요하니까 하나 더 체크를 해보시면 각 알고요. 변 알고요. 얘만 몰라요. 그럼 답 나오겠죠. 사인 법칙을 쓰기만 하면. 그래서 써보면 사인 45도 분의 얘가 바라보는 대변 O요. 이것은 사인 60도 분의 물음표는 X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X요. X. 그럼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고 이게 5고요.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양변에 2를 딱딱 곱해갖고 없애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루트 3만 곱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럼 루트 2분의 5 루트 3이 x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지만 자꾸 쓰다 보니까요. 이게 자꾸 번분수가 나오고 이러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정리 자체를 조금 다르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뭐 대단한 건 아니죠. 양변에 그냥 아예 사인 A랑 사인 B를 곱해 놓은 상태로 식 정리를 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사인 A, 사인 B를 곱하면 A한테 사인 B가 곱해질 거고요. 그다음 B한테는요. 사인 A가 곱해집니다. 분수로 적을 때는 대변들이 위치했는데 그걸 흔히 X자 곱하기라고 많이 표현하죠. 이렇게 곱해서 정리해 놓은 이 식에는요. 대변이 오지 않고요. 엉뚱한 녀석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 게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형상으로 기억하면 별거 아니에요. 형상으로 기억하면. 여기서 볼게요. 결국은 이 식은 옆에다가 저렇게 곱해 놓은 식으로 적어 보시면 5에다가 사인 60을 곱한 거고요. x에다가 사인 45도를 곱한 식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래서 화살을 자꾸 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한테다가 사인 법칙은 각한테다가 사인 A에다가 변 하나를 곱할 건데요. 얘랑 이웃한 변이에요. 대변이 아니라. 근데 이웃한 변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그래서 초반에 이걸 적용하실 때 또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여긴 변 길이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변의 길이가 6이라고 나와 있다면 어색해요. 어색합니다. 이게. 여기랑 곱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랑 곱하는 경우들도 있다고요. 실수로. 그래서 화살을 쏘란 얘기입니다. 화살을 쏴놓으면 얘는 필요 없는 데이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형상으로 기억하는 방법은 사인 A에다가 곱해야 되는 값은 얘한테 이웃에 있는 변요. 이렇게를 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각 얘한테 곱해야 되는 변이 두 개가 있으나 화살이 도착한 변요. 이웃한.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한번 바로 적어볼까요? 그럼 번분수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사인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요. 45도죠. 각 A는 45도에다가 변을 곱할 건데 사인 법칙은 변을 곱할 건데 화살이 도착한 이웃한 변요. X를 곱하겠죠. 우리가. 그 값은 자 이제 다른 각으로 가보셔야 되죠. 우리는 화살 두 방을 다 싸놨으니까 그 각이 여기 60도라는 거 안다고요. 그러면 사인 60도에다가 변을 곱할 건데 그건 이웃한 변이어야 되고요. 대변이 아니라. 근데 화살이 도착한 변 5를 곱하면 된다고요. 그럼 똑같은 식이 나오죠.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똑같은 식이. 좋아요. 다시요. 이걸 지워버리고 그럼 이번에는 바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면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인 거 아시죠? 거기다 변을 곱할 겁니다. 변을. 당연히 이웃한 화살이 도착한 변 x를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 각으로 이동을 해서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한테다가 곱할 거라고요. 이웃한 변요. 근데 화살이 도착한 5를요. 그러면 계산이 별건 아닌 것 같아도 훨씬 정확하고요. 빠릅니다. 번분수 따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인 법칙은 아예 이쪽에 있는 이 식으로 기억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이걸 형상으로 기억할 때는 삼각형을 그려놓고요. 화살이 두 방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뭐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곱할 거고요. 이렇게 곱할 거라고 형상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걸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좀 일부를 또 지워버려야겠네요. 두 번째 거는 화살이 한 방만 들어가면 되는 내용이니까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바로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확인해 보면 자 예를 들어 변 B가 뭐 4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각 A가 45도, 각 C가 75도요.
이렇게 주어졌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니에요? 외접원 하는 순간 벌써 사인 법칙이 떠오를 겁니다. 사인 법칙. 근데 정리가 안 되니까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자꾸 그림 그려보셔야 돼요. A, B, C가 있고요. A가 45도예요. C가 75도입니다. 그리고 변비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4겠죠. 외접원의 반지름은 화살이 한 방이면 끝납니다. 한 방. 한 방. 화살이 근데 각이 어딘가에 쏴야 되는데 얘가 쏴봤자 변을 모르죠. 이건 아니네. 이거는. 그럼 이렇게 쏘면요. 얘도 변을 모르니까 구할 수가 없겠죠. 이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화살은 이쪽으로 쏴야 되는데 우리가 각을 모르지만 구할 수 있지요. 삼각형은 세 내각의 합이 180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45도랑 75도랑 나머지 한 각을 몰라. 근데 그게 180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요 120도니까 이 네모값이 60도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여기가 60도입니다. 60도. 답 나왔네요. 요 빨간 화살 한 방이면 끝나는 건데 답이 나왔다고요. 즉 사인 법칙에 의하면 사인 60도분의 대변. 항상 분수로 적을 때는 위의 자리가 대변이니까요. 그게 외접원의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이 되는 거니까요. 이때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번분수 계산을 한번 하면 루트 3분의 8은 2R이 되겠죠. 그러면 반지름은 2로 또 나눠주시면 되니까 루트 3분의 4가 되고 뭐 유리화까지 깔끔하게 해보면 3분의 4 루트 3이라고 정답이 나오겠네요. 이런 내용이요. 적용하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해야 될 건 화살이 한 방인가 두 방인가. 그리고 화살을 두 방을 쏠 때는 옆에 적어놓은 이런 식처럼 적는 게 나쁘지 않다고요. 고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한 단계 딱 건너가는 건데도 정확한 고속 주행이 돼서 멀미가 좀 나실 겁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멀미가 좀 나더라고요. 이거 너무 빠른데? 이런 생각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변비가 사인의 B랑 똑같다는 건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결론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이렇단 내용이죠. A 대 B 대 C 대변의 비율이랑 똑같아요. 왜요 그러면? 결국은 2번식 때문에 그러는데 2번식도 이 상태로 쓰기보다는 어떻게 많이 사용을 하냐면 변 C라는 게 사인 C를 곱한 정리요. 2R 곱하기 사인 C요. 이렇게. 그러면은요. 사인 A는 C가 그런데 사인 C는요. 사인 C는 2R분의 C라고 요걸 많이 쓰죠. 요것도 많이 쓰긴 하는데 얘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러면 사인 A는 2R분의 A가 되겠죠. 사인 A분의 A가 2R이잖아요. 2R. 그렇다면 사인 A를 양변에 곱하고 2R로 나눠주시면 사인 A는 2R분의 A가 되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럼 사인 B는요. 마찬가지입니다. 2R분의 B가 되고 사인 C는 2R분의 C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럼 얘네가 비율이니까 막 곱해도 되잖아요. 2R을 곱하시면 남는 결론이 A 대 B 대 C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적용하는 경우는 뭐 그냥 간단한 것만 하나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는 내용은 오늘 여기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 사인 제곱 C요.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요. 아까 증명도 해봤는데 사인 B가 변 B랑 똑같으니까 사인 A는 사인 B랑 사인 C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인 A는 2R분의 A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2R분의 A의 전체 제곱 2R분의 B의 전체 제곱 R이 좀 지저분하게 적혔네요. 은
2R분의 C 전체 제곱이랑 동일하겠죠. 그러면 2R의 제곱 A제곱 더하기 2R의 제곱 B제곱은 2R 제곱분의 C제곱이 되니까 이때 2R 제곱은 싹 다 약분이 되니까 결론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입을 해서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요. 어차피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대변 A 대 B 대 C의 관계가 성립하니까 sin A를 AK, sin B를요 BK, sin C를 CK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1대2 그러면 K 대 2K 이렇게 적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확인하지 않고도 바로 A제곱 K제곱 B제곱 K제곱 이게 C제곱 K제곱이라고 바로 쓰고 약분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단한 꿀팁까지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삼각함수 활용을 할 때 sin B가 변 B랑 일치한다는 것 정도는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그냥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서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지 않은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인을 벗어나서 코사인 법칙들을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푸시면서 항상 공식이라는 게 등장했을 때는 정말 어느 상황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끔 맹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